아버님의 칠순 여행으로 다낭을 다녀왔다. 희수에겐 벌써 3번째 여행. 하지만 이번엔 희수가 주인공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서웠던 여행이었다. 이번 여행에서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희수 모두 만족스러운 여행이 돼야 될 테니까. 공항 내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실 알았어도 전에는 희수가 이용할 일이 없었을 테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사람이 많은 곳도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어했던 희수가 이렇게 하나씩 즐기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롭고 많이 컸구나 싶기도 하다. 신발 벗어서 올려놓을래? 우리 지금 어디가? 버스 타고요. 버스 타고 비행기 타러 왔지? 여기 타러 왔다. 신발 냅둬. 신발 그냥 딱 놔둬. 여기다 둘까? 아빠. 응? 빵이랑 하러 갔다. 아빠 빵 사고 오는 건 아닌데? 아빠가 빵이랑 사러 갔대요. 빵 사러 가진 않았는데. 여행은 좋아하지만 돈은 없는 우리는 대한항공을 처음 타봤다. 좌석이 넓다는 것 외에도 헤드폰과 담요 그리고 베개를 제공해주고 또 아이가 가지고 놀만한 놀잇감을 준비해준다. 그리고 또 굉장히 기내식이 맛있었다. 여기 어디야? 여기 다낭? 피자 다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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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와 비행기를 타는 요령은 단순하다. 희수가 잘 시간에 맞춰 밤 비행기를 타고 징징거리더라도 희수는 곧 잠이 들곤 한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에 있다는? 찾으러 갈 수 있어? 어디에서 빠졌다는 건데? 내가 아이가 그냥 희수 앞에 보여주다가 앞에 넣어두고 그냥 내렸어. 항상 준비한 대로만 가능한 여행은 없다. 우리는 이번에 비행기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고 차를 타고 숙소를 가는 중 다시 돌려 공항에서 무서이 핸드폰을 찾고 왔다. 대한항공 만세. 에어비앤비에서 고심해서 고른 이 알타라 스위스트는 사실 우린 4포인트 호텔인 줄 알고 예약을 했다. 같은 건물을 반 나눠서 사용하는데 물어봐도 4포인트 건물 아니라고만 대답을 해줬고 취소하기엔 이미 늦어버렸다.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의 고려 대상에 알타라 스위트도 있어서 좋은 마음으로 왔다. 일종의 정신승리랄까? 여기 방이 정식 이 리조트의 방이 아니고 이거를 분양받은 사람이 나한테 그거 한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도착 첫날. 해외가 2번째이신 시부모님이고 아들 내외랑 오셔서 기분이 좋으셨는지 술과 담소가 어우러진 밤을 보냈다. 나한테 그러니까 말장난을 약간 친 거. 둘째 날 아침. 아쉬웠던 점 중 하나는 우리가 다낭에 있는 동안 쨍한 날씨를 보지 못했다는 거다. 나는 예쁜 바다와 예쁜 하늘이 좋은데 우리가 있던 동안은 한국이 더 예쁜 날씨였다. 부모님까지 모시고 가는데 나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던 남편은 이번 여행의 일정을 전담해서 짰는데 안타깝게도 첫 일정부터 꼬이고 말았다. 알아둔 식당들의 오픈 시간을 몰라서 결국 이름 모를 로컬 식당에 앉아 식사를 했다. 그래도 이런 게 자유여행의 묘미이고 내가 좋아하는 여행 스타일이다. 돈가스 없어. 이거 볶음밥 먹을까? 볶음밥. 없네 얘가. 엄마, 선생님. 뭐가 이거? 뭐는 더워 날이. 열이 많아서. 엄마, 아빠. 아빠. 공조 조금만 보여주세요. 공조 조금만 보여주세요. 공조 조금만 보여주세요.
베트남을 여행지로 고른 이유 중 하나가 음식의 호불호가 그나마 갈리지 않는 나라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선 다행히 모두들 음식이 잘 맞았다. 희수까지도 웬만한 음식은 다 잘 먹어줘. 알아. 이거 근데 우리 고수하고 조금 틀리네. 어머님이 원한 리얼 쌀국수. 이거 드셔봐야. 너 먹어야 오리지널인데. 그래 이거는 이거 이름은 뭐지? 고수시네? 나 고수 먹어. 많이 먹었어. 나 이것도 넣어줘. 그럼 가만히 있어. 이거 여행의 중간중간 혹은 내내 나오겠지만 미디어를 끊었던 우리 집은 여행 며칠 전 희수에게 다시 유튜브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미디어를 보여주는 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다. 이건 다른 영상에서 길게 풀고 싶은 내용이니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야지. 밥 먹으면서 봐야 돼. 아니 이제 저 후추랑 섞어야 돼. 한시장 근처에 핑크 성당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들렸지만 하필 일요일이라 성당에서 예배 중이었고 관광객이 방해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눈으로만 담았다. 한전을 금은방에서 했는데 한국말로 숫자를 말해줘서 알기 쉬웠고 지폐도 적당히 소액권을 많이 섞어줘서 돈 쓰기가 편했다. 너무 구겨지거나 큰 금액권의 지폐만 받으면 사기 당하거나 떼먹기가 딱 좋다. 400, 20, 30, 60, 80, 500, 600. 우리는 원래 여행지에서의 쇼핑을 많이 하지 않는데 베트남 한시장에서의 쇼핑은 우리답지 않게 지름신 강림 수준이었다. 저렴한 옷들, 신발들, 캐리어까지 정말 신나게 쇼핑했던 여행. 하지만 한시장은 냄새도 심하고 너무 좁아서 아이와 함께하기 힘들다. 우리도 첫 방문만 희수와 함께했고 다른 때에 희수는 아버님께 맡기고 와서 쇼핑을 했다. 그리고 바가지도 많이 씌우니 꼭 시세를 알아보고 가야 한다. 레이스 예쁘다. 네, 레이스 사진 예뻐. đây đem qua đây tôi thích. 예쁘다. 예뻐 á. khô quá thêm à. 쇼핑 후에 베트남에서 유명한 콩카페가 아닌 콩카페 옆 카페를 갔다. 제일 유명한 곳도 좋지만 어른들과 함께라면 굳이 대기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름 모를 콩카페 옆 카페도 충분히 맛있었다. 하나 휘파이 미끄러져 봐봐요. 미끄러졌어? 못생긴 거 봐. 희수, 못생긴 거 봐. 나가자 이제. 시장 갈까? 시어머니와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맞췄는데 실제로 치수재서 맞춤 옷이라 3시간 후에 찾으러 오라고 했고 희수에겐 3시간의 방황은 힘든 시간이라 일단 숙소로 돌아왔다. 그리고 희수를 위한 수영장에서의 시간을 가졌다. 희수는 리조트에서 수영하는 여행을 가장 좋아하는데 사실 이번 여행은 희수가 주인공이 아니라서 고생을 좀 했다. 여기는 꽃가에다 갖다 박은 거. 엄마도 먹을까? 엄마 먹어도 돼? 아. 안 줄 거야? 어이구 고마워요. 냠냠냠냠냠. 그리고 베트남도 배달 음식이 꽤나 잘 돼 있어서 점심은 배달로 해결. 로컬 식당보다 배달 음식이 훨씬 맛있었다. 한국인들이 배달을 많이 해서 그런 걸까? 아오자이는 남편과 둘이 찾으러 갔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반미 코티엔에서 에그 반미 2개를 포장했다. 먹는 영상은 없지만 정말 한국인 입맛에 제일 잘 맞았던 반미 코티엔의 에그 반미. 다낭에 갈 일 있으면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다. 살이 부실복실 올라가요. 나는 나도 요즘에는 좀 살이 오른 것 같지 않아? 옛날에 비하면 뭐. 선녀야? 선녀 옛날에 비하면? 뺑짝 몰아서 피골이 상접했다고 그러지. 피골이 상접했다고. 아 이거 모자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원피스라 이거는? 아니네 한 땀 한 땀.
베트남 그 국기를 연상시키는. 남편이 여행 코스로 넣어준 선자 야시장. 사실 한시장을 다녀온 후라 그런지 딱히 사고 싶은 건 없었다. 그리고 해산물을 많이 파는데 이렇게 후덥지근한 날씨에 내놓고 파는 해산물이 걱정되기도 했고 길거리에 앉아 먹는 게 둘이 왔으면 재밌었을 텐데 어르신들 모시고 노상에 앉아 랍스타를 먹기엔 좀 힘들 것 같아서 구경만 했다. 호객행위도 많지만 가격대가 한국에 비해선 저렴해서 친구들하고 한번 먹어볼만 할 것 같다. 구경으로만 만족했던 선자 야시장. 어머님이 나무를 압착해서 만드는 주스만 궁금해해서 사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달고 쌉쌀하면서 맛있었다. 한 번 더 먹고 싶었는데 이후로는 막상 파는 곳을 못 봤다. 선자 야시장을 둘러보고 용다리 건너 남편이 알아둔 숯불 구이집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걸었다. 이때가 7시 반쯤이었는데 마침 9시에 용다리에서 용이 불을 뿜는 날이라고 했다. 밥 먹고 구경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일단 빨리 걸어보기로 했다. 문제는 한 40분 걸었는데 숯불구이집이 아닌 메뉴판에 개구리가 잔뜩 적힌 샤브샤브 집이 나왔다. 그래서 아는 베트남 음식을 시키려고 했는데 점원이 자꾸 샤브샤브를 권해서 개구리 없는 거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고 샤브샤브를 시켰다. 다행히 개구리는 없었지만 고수 맛이 정말 진해서 나밖에 못 먹었다. 이번 여행에서 알게 된 점 하나는 내가 고수를 생각보다 좋아한다는 것.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니 이미 용다리까지 가긴 애매한 시간이라 구글 지도를 보니까 식당 옆에 공원 같은 게 있었고 지도상으로 다리가 잘 보이는 곳이라서 10분 정도 걸어서 도착했다. 관광객은 없이 푸드트럭과 현지인들이 한강을 보며 용다리를 구경하고 있었다.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구경했다. 일정이 모두 꼬인 남편이 기죽을까봐 안쓰러웠지만 자유여행의 묘미는 어떻게 꼬일지 모르는 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일지도 모르겠다. 제멋대로 꼬여버린 내 인생마저 나는 즐거운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산다. 예기치 않은 일들은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내 몫이다. 예기치 못한 일정, 그리고 그래서 생긴 추억들을 뒤로하고 꽉 찬 이틀째가 그렇게 지나갔다.